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은평 시작합니다. 2018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전해드린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지역민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시청자를 대표해서 김미영 주민활동가와 신봉규 구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10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첫 여성 은평구청장 당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은평에서는 김미경 구청장이 은평의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김미영 님이 좀 주민으로 보실 때는 김미경 은평구청장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구청장님이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좀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첫 여성 대통령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좀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첫 여성 구청장님이라서 또 우려와 걱정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또 여성이 가져야 하는 세심함이나 이렇게 포근함으로 주민들에게 서스름 없이 다가가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네. 적극적이세요. 힘이 넘치시고요. 좀 작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좀 우려가 조금 사실은 가라앉기도 했고 네. 앞으로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저희들도 주민으로서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지만 힘이 넘치는 거인 같다. 이런 의미에서 좀 작은 거인이라고 칭하신 것 같고요. 신봉규 의원님이 보실 때는 좀 더 가까이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평가한다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여성 구청장님이시니까 또 남성 구청장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구청을 운영하실 것 같고요. 네. 당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에는 좀 빠른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두 번의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님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당을 떠나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신다면은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사업이 본격화되는데요. 구청장 공약 사업이 본격화되는 데 있어서 주민 편에서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견제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기초의원 더불어민주당 압승인데요. 네, 구 의원님은 또 선거에서 당선된 장본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좀 선거를 통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은평구 의회에 지금 총 19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네. 이 중에 자유한국당은 4명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이제 많은 불찰들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겸허히 이렇게 맹철히 평가해 주셨고 저희들은 네.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표로서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주민들의 의견 표현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을 느꼈고요. 주민의 편에서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네, 겸허히 좀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김미경님은 그 주민들이 좀 선거 전과 후가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드시는지요? 사실 이번 선거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모두에게 큰 숙제가 된 선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상처들이 있으시니까 민주당을 당을 보고 사실은 네, 많이 그렇죠. 이렇게 투표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초 의원들은 사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선된 민주당은 앞으로 무한의 신뢰를 받은 그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실 그런 숙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적은 정당에서 적은 수로 이렇게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주민에게 주신 그 상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셔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이제 사실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정당을 보고 많은 표를 줬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일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를 더 많이 지켜보는 숙제가 또 이렇게 저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초등학교 폐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열하는 학부모님의 모습들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김희영님은 좀 그 뉴스 보셨었죠? 네.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너무 가슴이 사실은 아팠어요. 네. 지금도 뭐 많은 그 뭐 사립 유치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처들이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이들의 교육은 좀 이렇게 이런 사적인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네, 아이들에게 좀 다시는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원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를 한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행 제도법 내에서는 사립학교에서 폐교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시 제도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폐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회 관계자분들이 불참을 하셨고 그리고 또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현재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돼서 이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를 신청하는 안타까운 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더 세심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란에 대한 뉴스인데요. 좀 참 민감한 부분이라 구의원님께 여쭤보기가 조금, 저도 조금 민감한데요. 지금 좀 제가 알기로는 회부권이 좀 부결됐다라고까지 전해드렸는데 이후 좀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미 들으셨다시피 징계 처분은 부결이 됐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사표시를 보아도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소신 발언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 오해의 소지로 문제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인 은평구 의회다 보니까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내에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더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원들의 단합이 좀 많이 이번에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소식이 반갑지가 않겠습니다. 보도를 보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주민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구의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도 이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뭐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이런 다툼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다툼을 통해서 또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네요. 네. 다음 뉴스는 택시기사 폭행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보도 보시고 좀 많이 놀라셨죠? 예, 저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감정 표출을 한 부분이 택시 기사분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결과까지 낳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안전 장치가 좀 더 면밀하게 은평구 내에서도 또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회적 보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희영님은 보시고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네.
다른 어떤 음주 문화 때문에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는 사실 안타깝긴 했지만 네.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사건이 네.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 음주 문화에 관대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더 확실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음주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이런 처벌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확실하게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저희 10대 뉴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김미영님께서 저희 뉴스에 출연을 해주셨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선정이 돼서 참 기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좀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가 12월로 이제 응암 3동 다래마을이 도시재생 희망제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민위원들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 선정이 되는 것도 이 지역에서 좀 큰 경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주민 모두가 참여해 주실 때 도시재생은 진정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관에서 주도하는 내용보다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또 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도시재생인 거고요. 또 이번에 수고 많이 해주셨다시피 이렇게 좋은 결과물로서 나왔으니까 더 좋은 결과물이 또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2018년 이슈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좀 이슈를 뽑자면 어떤 이슈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불광 이동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뉴딜 사업까지 이렇게 선정된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또 그리고 시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슈와 함께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모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대략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현재 계획적으로 따지면은 한 450억 이상의 네. 도시 재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들어오고 또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좀 뿌듯한 감이 있고 지역 뉴스로서 또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불광동의 뉴딜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김미영 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김미영 님은 어떤 게 조금 인상 깊게 남으셨나요? 저희는 뭐니 해도 사실은 응암 3동에 네.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수해가 났을 그렇죠. 때 주민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 시도를 저희가 해봤다는 것에서 역시 이 주민의 힘은 저희가 드러나면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지 그 길을 조금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해 피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복구를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다사다난했던 2018년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더 많아지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5개 뉴스 더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